우리 정치권에서 네, 여당, 야당, 여야는 교대로 하지만 보수, 진보, 이른바 보수, 진보 정당들이 서로 극한 대립은 하지만은 대체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해서는 뭐 그렇게 대부분 이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집권의 문을 연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인데, 김대중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더 이제 과거의 그 어떤 지도자로서 더 오히려 조명을 더 받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우리가 잠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흔히 말하는 그러한 정책상의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아주 큰 줄기로 봐서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지내왔던 그러한 줄기에서 한 획을 그은 그런 이제 대통령님은 분명하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어쨌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간에 그것을 이제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이죠. 2002년. 그때 이제 당선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효순 미션 사건이 있어가지고 반미 시위가 상당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반미 시위로 일어나서 반미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상당한 우려 속에서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돼서 반미했습니까? 반미 하나도 안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이제 미국 그리고 영국한테도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렇게 맞서지 않으면서 원만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만하게 넘어가고 우려를 불식시킨 거 그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전부터 이어온 이제 한국의 이제 미국화 이런 거에서 어떤 반미 세력이 비록 이제 그 순수한 이제 어떤 민족 자주라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좀 강경 급진 좌파적인 그런 실현하기 위한 그거였는데, 이 세력을 어찌 보면 상당히 이제 이거 그런 말도 있죠. 무슨 또 뭘 줘가지고 조용하게 만드는 거, 이제 배부르게 만들어서 조용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반미를 통해서 집권했는데 오히려 그 다음부터 이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는 제대로 된 어떤 강경한 존재감 있는 반미 세력이 상당히 감춰졌습니다.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이제 반미 집권 당시의 반미 세력을 흡수한 거는 이 반미 세력을 어떤 크게 봐가지고 이제 어떤 힘을 준다기보다 그야말로 배부르게 해가지고 힘을 빼는 그런 효과를 준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정책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반미는커녕 이제 민족 자주 제가 먼저도 얘기했듯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의 이 구보수 진영 대통령이 상당히 민족주의 성향을 나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물론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도 상당히 세계화니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희석을 시켰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르러서 완전히 이제 그것이 상당히 실천화된, 법적으로도 실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한 것을 봅시다. 국어기본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한글 전용법이라는 거 그런 게 있어가지고 모든 글자는 한글로만 써라, 이제 2000년 전통이니 뭐니 다 필요 없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제 좀 한글 전용법이라는 거 좀 말이 좀 생경하죠, 좀. 그래서 이제 어떤 과격파의 주장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국어기본법이라는 상당히 좀
온건해 보이는 그런 말로 바꿨지만은 내용은 똑같죠. 무슨 공증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글로만 써라. 이제 그런 거.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그 유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도 다 중국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이제 법이었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해방, 우리말로는 해방이지만, 일본과 함께 대일본 제국으로서 미국에게 패전한 그거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미국이 한국에서 이제 한자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그러한 수순을 아주 크게 도와준 그러한 이제 미국의 어떤 정책을 아주 크게 도와주는 그러한 법이었죠. 이게 제가 뭐 그걸 전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어떤 정책을 이제 전문적으로 캐본 그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으로 찾아내지 못했지만은 이제 일반인으로서 볼 수 있는 기억나는 그때의 모든 조치들을 보면은 이제 다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거는 크고 무게감 있고 어떤 거는 또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민족이란 말을 뺐습니다. 요거는 소위 우파 이쪽도 아주 그냥 속으로 반색하는, 좋아하는, 그러니까 노무현 제법인데 뭐 그런 소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란 말을 그냥 북한의 전유물, 북한의 어떤 여진족, 백두산족 그런 쪽 민족이지 우리 민족이 아닌데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그거 전유물로 돌리고 이 대한민국 남한은 홍콩 같은 무슨 어떤 뭐 글로벌 허브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민족 나부랭이는 내던져 버리는 거. 이제 건국 시에는 우리가 민족 그런 걸 중요시했고 앞서 말한 이제 구보수 정권에서도 중요시했지만은 이런 민족 정체성은 이제 내버리는 그러한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민족을 버리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파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런 쪽이 오히려 이제 친일 이쪽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뭐 정통적인 우리 국가의 전통 이런 건 중요시하지 않은 제가 말하는 화법으로는 토착외국 이쪽이 강했기 때문에 이 우파에서도 이것은 아주 환영받는 그런 조치였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바로 먼저 얘기했었던 사법시험 폐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제 반미과 무슨 상관이냐 또 이렇게 말씀 나오겠지만은 제가 이제 먼저 얘기한 강의에서도 말했듯이 이 사법시험을 왜 이제 사람들 이해를 못합니다. 왜 공정원 이제 물론 그것이 법률 분야 하나만 남아있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공정하게 아무리 가진 것 없는 사람도 시험만 합격하고 실력만 있으면 등용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 그 스스로가 혜택을 보니 사법시험제도 그야말로 평등제도 민주제도 대표적인 기회균등의 제도인데 이것을 노무현 대통령 이걸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올라간 사다리를 쳐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자기가 올라간 사다리 이유는 모릅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좌파나 우파나 이쪽 정당이나 저쪽 정당이나 도대체 그냥 뭐 말은 하지만은 사람들 비판이 있는 거 그냥 따라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지만 이제 사법시험 이게 시험으로 보는 걸로는 우리 학문의 영어화, 법학까지도 영어화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분야와 달리 법학 분야는 이제 영어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로스쿨에서의 이제 영어 교육으로 법조인도 이제 영어화 시키는 거죠. 이게 그런 조짐은 근래에도 보이죠.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칭찬이 뭐지 영어 연설했다고 칭찬하고 한동훈 장관이 영어 유창하다고 특별한 능력 좋다고 칭찬하고 도대체 영어 실력이 뭐 그렇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이 법 집행에서 하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이제 사법시험 폐지 이게 자세한 건 다른 참고 앞에 강의를 보시고 이것도 이제 반미를
완전히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이제 물론 이게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한 게 있고 그리고 이건 뭐 나쁘다는 건 물론 아니죠. 한미 FTA를 했습니다. 이건 뭐 결정적인 친미이죠. 그야말로 다른 이제 대통령도 쉽사리 그전에는 뭐 얘기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한미 FTA에서 결정적으로 친미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그러니까 미국의 이것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의 어떤 이제 바램 이제 한국을 완전히 자기 문화권으로 흡수하려는 그거에 조금 기여를 했으면 했지 못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이건 또 왜 이것도 그러냐 그런 얘기도 할지 모르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이 평을 못 쓰게 했습니다. 마치 박정희 대통령 초기에 미국한테 잘 보이라고 박정희 전 대통령 잘 보이려고 하고 이제 한자 간판을 단속하듯이 이제 우리 도량형 제도에 이제 촉관법이 있죠. 촉관, 쌀 한 돼, 말대가 있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속담도 이제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고유의 단위들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 어릴 때도 많이 불편하다 얘기했는데도 자꾸 강제로 쓰게 했죠. 미터법을 쓰라고. 예. 이런 건 구실밖에 안 됩니다. 정작 미국 자체도 이제, 미국도 좀 놀랐습니다. 제가 대학 교재 영어로 교재에서, 그러니까, 물리학 교재 영어로 된 게 피트, 파운드, 마일즈, 그걸 씁니다. 미터법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이제 도량만 제정해주면 됩니다. 물론 미터법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정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미터법으로 이게 뭐 한관이 3.75kg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정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대라든지 촉관법을 써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걸 다 없앴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제 3.3 평방미터라고 하죠. 예. 이것도 물론 우리가 평이 얼마나 정확한지 제정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래도 고유의 도량형은 이제 정확성을 아무래도 좀 덜해지겠죠. 근데 어쨌든 대략 이제 3.3 평방미터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한 사람이 딱 운신하기에 딱 좋은 그러한 이제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1.8 곱하기 1.8 856 약 1.89 cm 1.89m라면은 한쪽이 그러면 약 합계 3.3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 키를 조금 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운신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말하는 아주 편리한 단위입니다. 이제 이런 걸 그렇게 이제 못 쓰게 하고 심지어 그러니까 부동산 거기에 이제 이걸 쓰지 않으면은 평수로 쓰면은 벌금을 낸다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박정희 시대의 그 독재 그거를 아주 그걸 그대로 뭐 장발 단속, 미니스커트 단속이나 똑같이 이제 지금은 뭐 아마 단속은 안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 방송이라든지 뭐에서 좀 제곱미터, 평방미터도 아니고 제곱미터는 다소 모호한 그러니까 의미의 그런 이제 그걸로 역겹게 이제 많이 쓰이도록 바꿨습니다. 이것은 또 결국은 뭐냐면은 이 도량형을 못 쓰게 한다는 건 결국은 이제 나물 파는 할머니도 몇 킬로그램 그렇게 부르게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말의 어떤 언어 체계를 좀 파괴하고 이런 이제 혀를 굴리는 밀리미터,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쓰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 언어를 이제 우리 언어 자체의 없애는 하나의 중요한 것이 되죠. 이제 이거를 이제 노무현 대통령 협조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거 셋넷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찾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찾아본 거 무슨 뭐 금융제도, 경제제도, 어려운 것들도 아마 상당히 미국의 어떤 그 지침을 따라서 이 시대에 많이 바뀌어야 되었다는 거. 그런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아주 미국의 100% 맞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어린지라고 이제 모든 사람한테 영어를 배우고, 뭐, 그야말로 이제 영어화는 완전히 그냥 걷잡없이 진행됐죠, 이제.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제도는 아니지만은, 이 미국의 한국의 미국화에는 사실 미국 혼자뿐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이 이제 같은, 동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영국과도 상당히, 그러니까, 영국에서 특별히 이제 마차로 예우를 해줬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과도 상당히 친하게 만들고 하여튼 한국을 영미에 가깝게 이렇게 영미 문화권으로 끌어당기는데 이 상당히 진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효순미선 사건 가지고 얼마나 진짜 엄청나게 진짜 추모대회하고 그냥 굉장히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뭡니까? 미국의 뭐 그런 이제 그걸 벗어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효순미선 사건 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그래놓고 미국으로부터 독립일이라도 했습니까? 응? 점점 더 미국에 종속되었죠.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그러니까 거리가 영어로 도배된 건 제가 지겹도록 다시 얘기했고, 네. 독립이 1도 안 됐습니다.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네. 1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미선 사건을 이제 그렇게 막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했던 반미 세력, 그들이 좋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만약 이런 쪽이 이제 그 힘이 세력화가 돼가지고, 뭔가 좀 명분이 갖춰지고 축적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달라진 건데, 이 반미 세력 자체가 상당히 이제 여기서 어떻게 영향가를 주는 이제 어떤 핵심이라기보다 어떤 좀 힘이 있는 세력이죠. 살찐 세력, 이 중에서. 이게 전부 더불어민주당으로 흡수되면서 이런 쪽으로 다 융화가 됐으니까 아주 그야말로 잔챙이만 남은 거죠. 그건 바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곧바로 효과가 나왔습니다. MB 대통령 시절에 우리는 광우병 소고기 시위를 알고 있죠. 이 효순미선보다 더 했습니다. 더 하는 건지 덜 하는 건지, 시기는 길게 가긴 이게 더 같지만, 잠깐 이제 과격하긴 이게 더 과격했죠. 근데 이건 그야말로 과격할 뿐 영양가가 없고, 그야말로 광우병 소고기는, 제가 이제 유튜브로 나왔지만 글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 옛날에 약소민족, 그런 사람들이 어떤 대처로부터 온 문명인에게, 전염병도 많이, 미국이 인디언한테 그랬듯이,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들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들, 그런 거에 더 약해가지고 많이 죽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제 외지의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당한 것처럼 한국인은 광우병이 취약하다는 등 어쨌든 뇌송송 구멍 닦을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감정적인 그런 거지. 정말로 대책 없고 그냥 쓸데없고 그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이러한 부류의 이 반미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니까 어쨌든 좀 이제 독립 세력이든가 비판 세력 어쨌든 미국 그런 세력이 없어지고 이런 그야말로 반미는 그냥 찌끄레기 그야말로 진짜 이게 반미란 말이 아니라 미국의 비판적인 좀 지식인 어떤 좀 그런 저급 좌파 이런 세력이 아니라 좀 그런 세력이 있어서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미국에서 국가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국가인민의 평등에도 위반해야 되게 이제 미국을 갔다 온 사람들만 상류층이 되고 이런 식의 그런 거를 어떻게 비판하는 세력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게 됐죠. 그냥 전부 이런 반미 이런 쪽 세력이 전부 다 이렇게 흡수되어야 되고 지금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님들은 뭐 미국에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나도 있습니까? 뭐 그리고 친중이란 건 다 저기 국힘당 내 쓰레기 기득권층에서 그냥 모는 거지 그렇게 모는 거지 더민당이 무슨 친중은 무슨 얼어 죽을 친중 그들도 다 통미 기득권층인데 무슨 보따리상이 나는 친중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를 거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이제 미국의 비판적인 세력이 완전히 그냥 저질 반미 세력만 남고 미국에 대해서 자주적이라 되고 비판적이고 좀 건설적인 비판을 하니 그런 세력마저 전부 소멸됐고 그야말로 이렇게 미국에 끌려다니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치 보수정부 이른바 보수정부는 명색이 더 친미 같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으로서 설정에 다다랐죠. 그런데 이게 모든 게 순리대로 되는 건 아니라서 또 미국을 입장에서 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또 이제 구기득권 세력 이제 보수 세력처럼 민족자주 그런 걸 조금 보이니까 역시 미국에 탄핵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지금 윤 대통령은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 나라는 가고 있고 나라는 점차 소멸돼가 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일제시대에 무슨 독립운동을 기린다느니 무슨 6.25 공산권부터 나라를 지킨 영웅을 기린다느니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데 이 6.25 때는 미국의 어떤 돕고 같이 싸운 거 그것은 물론 영웅적이고 은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공산화로서 우리나라 전통이 다 무너지고 다 뒤집어 엎은 북한인으로 통일이 됐다면 우리 한국은 이제 그때 사라졌을 테니까요. 근데 우리 한국이 피로써 지켰는데 6.25 때. 근데 6.25 때 피로써 지켜서 50, 60년대의 한국과 지금의 우리 한국 얼마나 다른데 그건 경제적으로 풍요해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 같은 거 거의 90%다 잃었습니다. 그래도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 계속 설명하다간 한이 없으니까 그렇도록 하죠. 이제 하여튼 지금 우리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여기서 그 정책에 대해서 이건 지우지 않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우리는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여기서 좀 요약한 결론으로 얘기하려 합니다.